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이 화면, 또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이 모든 것의 심장에는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바로 방막이라는 아주 미세한 층인데요.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숨겨진 스트레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투명한 코팅부터 저 멀리 수천 킬로미터 밖 우주를 나는 위성의 섬세한 부품에 이르기까지 방막은 말 그대로 어디에나 있는 거죠.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는 얇은데 우리 기술의 핵심을 딱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 얇디 얇은 막들이 실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랑 싸우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만약 이 막들이 그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져 버린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방막, 그러니까 이 얇은 막의 피부 아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바로 내부 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이 잔류 응력이라는 건요, 이름 그대로예요. 외부에서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도 방막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부에 딱 갇혀버리는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치 뭐랄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숙명 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아주 풀기 힘든 숙제를 안겨주는 거고요. 아니, 그럼 이 스트레스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생기는 걸까요? 이 내부적인 긴장감의 근원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두 가지 원인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이 두 가지 스트레스의 정체를요, 제가 아주 맛있는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케이크와 그 위에 바르는 아이싱. 이걸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방막은요, 케이크 위에 올라간 아이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케이크가 식을 때 아이싱이랑 케이크가 서로 다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아이싱의 금이 쫙 가죠. 이게 바로 기판, 그러니까 케이크랑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열 응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싱 자체가 마르면서 굳고 막 쪼그라들잖아요. 그때 생기는 그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방막 자체의 구조 때문에 생기는 고유 응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방막은 이 두 가지 스트레스랑 동시에 아주 그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이 내부 응력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극적이고 심지어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힐록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스트레스를 더는 못 견딘 원자들이 바깥으로 툭 하고 튀어나와서 만든 작은 언덕 같은 거예요. 우리 피부에 뾰루지 돋아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특히 초고속 컴퓨터나 양자 컴퓨터에 쓰이는 조셉슨 잡합소자처럼 아주 민감한 부품에서는요. 이 작은 뾰루지 하나가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현미경 사진이 그 심각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회로에서 뾰족하게 자라난 힐록이 위아래의 전극을 딱 이어버리면서 치명적인 합선을 일으키는 거예요. 와, 이 사진 속 납합금층의 작은 돌기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방막이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법을 봤다면 이제 다른 문제를 좀 볼게요. 애초에 표면에서 뚝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방막 내부의 스트레스 문제에서 그럼 방막을 어떻게 단단히 붙잡아 둘 것인가 하는 바로 이 접착의 과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막이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는요. 방막과 기판이 만나는 바로 그 경계, 이걸 우리가 계면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종류의 풀이 발라져 있느냐에 따라서 접착력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은 그 대표적인 네 가지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그냥 살짝 맞닿아 있는 것부터 아예 서로 뒤섞여서 하나가 되는 방식까지 정말 다양하죠? 네 가지 계면 유형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첫째, 급격한 계면. 이건 뭐 약한 테이프처럼 그냥 닿아만 있는 거라 쉽게 떨어져요. 둘째, 화합물 계면은 두 물질이 만나서 새로운 화학층을 만들긴 하는데 이 층이 좀 약해서 부서지기 쉬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원자들이 아예 서로 섞여서
강력하게 결합하는 확산 계면, 그리고 표면에 울퉁불퉁한 홈에 방막이 파고들어서 벨크로처럼 딱 고정되는 기계적 고정 방식이에요. 이래야 튼튼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까다롭고 미세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기발한 해결책들을 개발했는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엔지니어들의 해결책 아주 명쾌합니다. 먼저 힐록 문제를 막기 위해서요, 다른 원소를 섞는 합금 방식을 써요. 이렇게 하면 방막 자체가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리고 접착력의 문제일 땐 크롬이나 티타늄 같은 걸로 둘 사이를 딱 이어주는 접착층이라는 중간 다리를 놔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보호막, 즉 유전체층으로 싹 감싸서 전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어때요? 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정말 명확하죠? 결국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심지어 자동차의 성능과 수명까지도 사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층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단단히 붙이느냐에 달려있는 셈이에요. 이 미세한 재료과학이 우리 기술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 거죠. 앞으로 기술이 원자 단위까지 점점 더 작아질 텐데요. 미래에는 어쩌면 이 모든 걸 붙잡아둘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요. 미래의 재료공학이 과연 어떤 놀라운 답을 내놓을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정말 흥미롭지 않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